네, 이데일리 TV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MP, 동방, ST팜, 애니플러스, 신풍제약, CJ-ENM까지 올라갔고요. 한국경제TV, ST팜, CJ-ENM, SKC, 일진머티리얼즈, 갤럭시아 머니터리, 카카오게임즈, 현대중공업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SKC, LG이노텍, 제주반도체, 일진머티리얼즈, ST팜 역시 들어있고요. 큐브엔터, KH바텍까지 올렸습니다. MTN은 애니플러스, LG이노텍, 비덴트, 다날, 일진머티리얼즈, 네오이즈 홀딩스, 대주전자재료, 파인테크닉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예, 첫 번째는 이제 CJ-ENM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주주분들이 또 힘드실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그 미국의 영화 제작사죠. 예. 엔데버 콘텐츠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좀 최근에 빠지고 있었는데 좀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또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의 보고서가 좀 일부 나왔죠. 근데 예.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춘 건 아니에요. 그 목표 주가 낮췄어도 23만 원 정도 되니까 괴리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약간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이번에 또 물적 분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존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뭐 예능이라든가 다른 쪽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시장에서 물적 분할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나솔루션도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인데 그게 사실 핵심 사업부는 사실 아닐 수 있어요. 태양광이 핵심이니까. 근데 그 사업부가 물론 좀 알짜 사업이긴 합니다. 예, 성장도 하고. 근데 그거를 떼어낸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또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만도도 한번 그랬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도는 주가가 다시 또 최근에 약간 복원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물적 분할 자체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근데도 이제 CJ-ENM이 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뭐 성장 전략과는 좀 별개로 시장에서는 또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매도의 먹잇감이에요. 물적 분할이. 이게 굉장히 또 악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늘 빠지는데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제 물적 분할이 또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에서 뭐 이 부분이 내가 좀 불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측에 뭐 요구를 하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뭐 그게 잘 안 된다면은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뭐 사실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CJ-ENM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주가 빠진 건 좀 아쉽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이번에 미국 기업 하나를 인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좀 너무 묻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이 워낙 악재다 보니까 좀 묻히곤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하이브가 그 이타카 홀딩스를 한번 인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물론 바로 간 건 아닙니다. 주가 좀 부침을 겪다가 갔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 어쨌든 이 미디어 회사가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를 인수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소속돼 있는 또 연예인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얼굴만 보면 다 아는 그런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뭐 드웨인 존슨이라고 예. 지금 뭐 미국의 거의 몸값 1위입니다. 프로레슬링 선수였다가 지금 배우로 전향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분도 지금 소속사로 있어요. 근데 결국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건데 길게 보면은 저는 분명히 또 주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당분간 이 물적 분할 리스크 여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당분간은 또 작용하겠죠. 그래서 주가는 부진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뭐 이 기업의 향후의 미래 성장 그러니까 할리우드 쪽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신다면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리포트가 뭐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장에서 6%대 낙폭 7% 가까이 빠지고는 있네요. 14만 9,700원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 내렸던 게 23만 5천 원을 제시한 겁니다. 아직까지 좀 목표 주가는 올라가 있다는 거는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CJ-ENM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네, 두 번째 SKC인데 SKC도 이게 동박 업체인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다른 동박에서는 많이 갔는데 그동안 사실 여러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뭐 이사회에서 실리콘 응급제 회사 인수하는 거 반대해가지고 한번 급나간 적도 있고 또 우려했던 게 유상증자 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사업을 많이 좀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것도 잘못하면 또 물적 분할하면 어떡하나. 이 리스크들이 되게 컸는데 다행히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1.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산업은행에서 출자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먹히면서 주가가 한번 이제 20만 원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박이든 2차 전지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신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일단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하나는 좀 제거가 됐다. 그리고 2차 전지 이번에 폴란드에 공장을 하나 또 증설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지금 하고 이제 추진을 할 건데 영국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기업을 하나 인수하는 안이 어쨌든 이제 최종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왜 실리콘이 중요하냐면 기존의 응급제는 흑연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실리콘을 조금만 첨가해주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 응급제 산업이 앞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SKC의 미래 가치,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금에 대한 부분 또 SK 넥실리스 그 자회사 상장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좀 되면서 네.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어쨌든 1%대 강세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8,500원에 거래가 됐고 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네요. 이런 모습도 함께 또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네, 일단 마지막은 KH바텍입니다. 이게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파인테크닉스도 강하고 관련 기업들이 강한데 일단 폴더블 폰은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올해. 근데 이제 약간 수요 예측이 실패해가지고 훨씬 많이 팔 수 있었는데 이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이상을 좀 못 판 게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판매를 할 것 같고 특히 폴더블 폰이 작년에 출하량이 한 200만 대밖에 안 됐대요. 완전히 실패했죠, 사실은. 근데 올해는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 1,600만 대, 23년에는 3,000만 대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뻔한 부품이 아니라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유일한 부품 중에 하나가 힌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이음새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대표적인 회사가 파인테크닉스, KH바텍인데 근데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이게 힌지 같은 것도 KH바텍이 거의 독점으로 잘 만들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경쟁사가 좀 진입을 할 거예요. 다른 업체들이. 뭐 약간 이제 경쟁 강도가 높아지니까 그 점은 좀 리스크 요인인데 그래도 이 KH바텍이 기존에 예를 들면 600만 대 만드는 걸 혼자 만들었지만 향후에 이제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면서 이원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하나에 맡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 경쟁이 심해져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내년 이제 가을에 나올 텐데 분명히 더 많이 팔릴 것 같고 삼성에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업체들 거기에 구글 또 애플도 뛰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계속 힌지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은 매출처가 더욱더 해외 쪽으로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KH바텍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에게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근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입니다. 2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는 그래도 2에서 5%대 강세력은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힌지의 강점을 가진 KH바텍 지금 시점에서 더 볼만하다고 보시나요? 좀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랐어요. 사실 이제 이쪽 폴더블폰 쪽이 최근에 좀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약간 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뭐 매도를 아직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으로 또 봐주셨고요. 신규 적금은 약간 더 눌림목이 나올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KH바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